자, 마지막 하우스, 12번째 네. 하우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2번째 하우스는 물고기 자리 하우스고요. 네. 그럼 물의 하우스고, 네. 유터블 하우스죠. 네. 개인의 한계를 넘어선 네. 마지막 하우스고, 네. 그리고 모든 물의 하우스, 4, 8, 12는 종결의 하우스, 엔딩의 하우스, 소울의 하우스, 네. 가족의 하우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태어나서 네. 가족 관계가 끝났죠. 아. 그런데 이제 사회로 나가서 이제 관계를 네. 맺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관계 끝나고 그 관계를 끝난 이제 그 더 나은 이제 사회적 영역으로 네. 시작을 하고 쭉 가다가 12번째 끝나고 다시 첫 번째 돌아오는 네네.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딩의 하우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네네. 아, 전통적 이름은 숨겨져 있는 재능과 카르마의 하우스. 네. 현대점성학으로는 이제 상상력과 네. 연결된 뭐 집단 무의식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12번째 하우스는 정통적으로 감금된 네. 장소, 네. 격리된 장소, 네. 고립 후퇴. 네. 뭐 좀 부정적인 의미가 많죠. 리트릿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현대점성 쪽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상력, 공상력, 그렇죠. 집단 무의식. 예, 무의식, 그리고 이제 희생, 봉사 쪽으로 저는 많이 봅니다. 네.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을 보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거를 생각하려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12번째 그러면 카르마의 하우스, 네. 조상의 하우스가 되죠. 네. 자, 네 번째 하우스는 한 3대 정도까지, 많으면 4대까지의 조상을 보는 거고, 네. 8번째는 부모를 보는 거고, 네. 이제 12번째는 그 위의 조상에 네. 대한 카르마 이슈를 보는 게 12번째 하우스죠. 네. 자,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뭐 12번째 무슨 행성이 있으면 안 좋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물론 고전점성학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은 현대점성학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네. 자, 예를 들면 마돈나 같은 경우에 태양이 12번째 사자자리를 있거든요. 안 좋은 인생이 아니잖아. 무대에서 완전 사자자리 태양을. 그쵸. 발산하는- 부러운 인생이죠. 네.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느 하우스든 특히 8번째건 12번째건 좀 숨겨져 있는 하우스잖아요. 네. 그럼 만약 여기에 태양이나 화성이 있다 그러면은 뭐 태양이 양자리고 네. 뭐 화성이 예를 들어서 뭐 사자자리야. 네. 그럼 평소에는 그 모습이 안 보일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영역에 가면은 그 에너지가 확 나오는 거죠. 그렇죠. 무대에 섰거나 네.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이 그 아프리카 정글, 뭐 아마존 정글을 뚫고 선교 활동을 간다든가 아니면은 총탄이 막 쏟아지는 전쟁터에서 네. 부상자 막 끌고 와갖고 치료해주는. 네. 그래서 12번째 하우스는 특히 그 영역에 가면 그 에너지가 확 발산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수성이 있다 그러면 네. 평소에는 그렇게 대화나 자기 의견을 잘 얘기 안 해도 자, 12번째 관한 영역에서는 굉장히 그렇죠. 수다스러울 수도 있고 상상력의 영역. 예, 자기 영역을 네. 굉장히 자기 그 의사를 굉장히 강하게 어필할 수도 있고. 그리고 12번 영역처럼 대화 의사소통을 하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그냥 어떤 논리적인 대화라기보다는 이미지를 통해서, 그렇죠. 음악을 통해서 그렇죠. 소통하는 음. 방식으로 나타날 그럴 수 수도 있습니다. 있죠. 그리고 뭐 금성이 12번째 있으면은 뭐 관계에서 배렸다, 안 좋다, 누구 못 만난다 이러는데 아니에요. 제가 처음 점성학 공부할 때 그 얘기를 우리 브라이언 선생님한테 했거든요. 처음 공부할 때 네네. 브라이언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네. 아이가 금성이 12번째 있으면은 박물관, 미술관 이런 그렇죠. 데서 인연을 만날 수도 네. 있고 또 하나는 봉사활동 하다가 네, 예술단체에서. 만날 수도 있고 종교 활동하다가 만날 수도 있고 네. 예술 활동을 하면서 만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행성이 그 12번째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절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어떤 관계보다는 좀 더 상상력이 약간 스토리가 가미된 어떤 관계에 대한 욕구가 있을 수는 있겠죠. 영화 수어사이드 스쿼드 보면은 네네. 그 할리퀸 있잖아요. 네네. 걔가 감옥에서 조커를 정생 상담하다가 사랑에 빠졌거든요. 네. 자, 시간이- 그러면은 네. 예, 그런 격리된 시설, 네. 뭐 요양원 네. 그런 데에서도 이제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1번 하우스에서 12번 하우스를 보면은 1번 하우스는 나의 탄생이잖아요. 그렇죠. 셀프의 탄생이고 개인 하우스와 대인 관계 그리고 범계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하우스를 지나서 마지막 12번에 온다는 것은 이제 자아의 죽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아의 어떤 그런 벽이 사라지고 어떤 대상과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12번째는 또 나보다 위대한 존재, 네. 더 나은 존재와 하나 되고 싶어하는 네. 욕구, 즉 신과 하나 되고 싶은 그렇죠. 욕구도 굉장히 강렬할 수 있죠. 네. 어떤 숭고한 목적, 무언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싶은 욕구가 나올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12번째 상상력, 공상력, 창의력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배우자들도 꽤 많습니다. 연기자들. 아, 그렇죠. 예. 근데 이제 5번째랑 12번째 연기자랑 뭐가 틀리냐?
뭐 5번째는 영화 끝나고 뭐 선상에다가 사람들 부르는 파티하고 맞아요. 일상생활에도 그런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영화 끝나고는 뭐 하는지 잘 몰라. 그렇죠. 네. 그런 조금 특이점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물론 제 말이 100%다 맞는 얘기는 아닌데 제가 좀 리서치 해본 경우 좀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같아요. 그러니까 태양이나 특히 이런 화성처럼 남성 행성이 12번에 있는 경우 좀 수줍음이 많다든가 자기를 드러내는 걸 꺼려할 수 있지만 어떤 상상력으로 역할, 연기를 하게 될 그렇죠. 때는 엄청 빛이 그렇죠, 나는 그렇죠. 있더라고요. 굉장히 무슨 편안하고. 액션 연기도 잘하고, 예, 불 같은 연기도 잘할 수 네. 있고, 사자 같은 연기도 네. 잘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12번째가 도성의 카르마라 그랬는데, 자, 예를 들면 12번째 하우스에 토성이 있다. 네. 그 얘기 뭐냐? 조상 대대로 토성이면은요, 사회적인 위치와 명예를 얻은 사람이 없어. 자, 그래서 너에 대해 하란 얘기예요. 예를 들면요, 네. 만약 목성이 있다. 네. 그럼 조상 대대로 고등교육을 받거나, 네. 아니면 자기의 진정한 자유와 누구를 가리킨다든가 네. 그 목성에 대한 에너지를 제대로 발현한 사람이 없어. 조상대대로. 자, 리드에선 그 에너지를 발현하라고 얘기하는 카르마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건 이제 무의식 속의 어떤 역동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본인의 의식으로서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점성학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 뭐가 인지하라고. 네. 그럼 이제 12번째는 건강을 또 얘기하는데 6번째 건강은 육체적 건강이라고 치면은요. 네. 12번째 건강은 나의 정신적, 네. 유전적, 만성적인 질병을 얘기하는 하우스도 됩니다. 네. 그래서 12번째 하우스는 어떻게 보면은 원래 하우스 해석할 때 4, 8, 12 특히 8번하고 12번째가 제일 어려울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8번째랑 아까도 얘기했지만 12번째하고 8번째 다른 점은 8번째는 내 내면 깊숙이 숨겨둔 장소라 그러면은 12번째는 피터팬 월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8번은 좀 개인 무의식이고요. 그렇죠. 12번은 집단 무의식.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12번째 행성이 많은 순간 내가 이번 인생은 뭐 배렸다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국 유명한 사람들 네. 차트를 보면 12번째가 굉장히 발달된 사람들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조상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류의 어떤 그런 조상들의 꼭 나의 계열이 아니라 조상들의 집단 무의식과 내가 이렇게 연결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개인적으로 거기까지는 제가 리서치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뭐 그렇다 어쩌다 얘기 못 하겠지만 또 선생님 나름대로 또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그건 뭐 선생님 말이 더 맞으시겠죠.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놈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간지는 않았어. 분석 심리학적인 어떤 측면에서 그런 이제 어떤 논의들이 있다 보니까요. 분석 심리학에서 말하는 집단 무의식이라는 게 지리적으로 멀거나 시대가 달라도 나랑 혈통으로 연결되지 않아도 전체 인류가 공유하는 무의식이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12번 영역이 점성하게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적으로 볼 때 만약 12번째 뭐 행성이 많다. 그럼 뭐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뭐 봉사, 뭐 활동 단체나 그런 기관, 뭐 공무원을 하더라도 그런 쪽, 아니면은 뭐 예술 관련, 종교 관련, 뭐 그런 쪽, 아니면 뭐 영성, 뭐 그런 쪽도 괜찮고요. 제 동생 같은 경우가 12번 하우스에 목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파이시스 태양이에요. 근데 성향은 완전 플루토거든요. 그러니까 헌신이라던가 희생이라던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12번 영역은 무의식적인 영역이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그런 폐쇄병동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뭐 어디요? 폐쇄병동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무용 동작 치료. 근데 동생분이 플루토가 뭐랑 엮여 있죠? 플루토, 금성, 화성. 그렇게 스텔리움이에요? 스텔리움 아니고 티스케어로. 티스케어로. 그것도 다 앵글에 걸려 있어. 색깔. 어센던트, 디센던트, MC. 그렇죠. 그럼 그 행성은 그 동생분 인생에선 굉장히 어떤 영역이든 간에 되게 중요한 행성이고. 자, 태양이 파이시스지만 태양각은 뭐죠? 천왕성 토성. 그럴 줄 알았어.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느낌이 그래. 그런 거 없다며. 맞아요. 자, 선생님들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자면 왜 사인 점성학을 하지 말라 그러냐면은 태양 사인이 사자자들에도 그게 12번째, 8번째 있으면 그게 잘 평소에는 안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자랑은 성향이 좀 틀릴 수 있고 그리고 사자자들에도 만약에 토성이랑 플루토나 뭐 각을 맺고 있다. 여기서 각은 이제 컨정션 어퍼지션 스퀘어를 얘기하죠. 맺고 있다 그러면 사자 퀄리티가 있긴 있지만은 다른 영향을 주는 행성 에너지가 먼저 나옵니다.
그렇죠. 그게 통과가 돼야지 사자 자리가 나와요. 네. 예를 들면 제 학생 중에서 태양이 양자리예요. 근데 토성이랑 스퀘어거든요. 네. 처음에 저를 볼 때 되게 경계했어요. 처음 공부할 때. 딱딱 그 지키고 제가 뭐라 그러면 제대로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수업 이제 길잖아요. 이제 그 토성의 벽이 무너지니까 그때 이제 양자리를 보이더라고. 누르고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일단 토성이 먼저 작용을 제 경험상은 사인보다는 행성량이 먼저 작용을 해요. 근데 사인도 역시 나의 퀄리티잖아요. 네. 언제 나오느냐? 그 행성의 에너지가 통과된 다음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게 예. 제가 문 비너스가 컨정션으로 사자자리거든요. 그럼 사실 되게 밝고 그렇죠. 나대야 되잖아요. 근데 음. 토성사가 그렇지. 그러니까 언제 나대느냐? 내가 친해지면? 그렇지, 친해지거나 그 벽이 무서지거나 아니면 뭐가 내가 안정된 공간에서 이제 문 비너스 사자 자리가 나오는 거지. 그렇죠. 근데 평소에는 이제 보통은 토성처럼 되게 좀 진지하게. 그리고 이럴 수도 있어요. 무대라는 나의 이제 재단 그렇죠. 또는 뭔가 이렇게 나의 틀이 갖춰진 데서 토성의 규격이 있는. 네, 규격이 있는 데서 네. 또 나의 문 비너스 네. 사자 자리가 잘 나올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요. 그런데 이제 토성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 만나는 상대, 처음 만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이제 토성이 예민하게 발동을 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의 사인이랑 행성이랑 다른 에너지가 엮였다 그러면은 어떤 게 먼저 작동을 하는지 네. 공부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우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